네, 안녕하세요. 단군소프트 강경민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일단 귀한 시간 내어주셔가지고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웨비나의 주제는 퓨전 360을 활용한 문구 제품 제작 온라인 클래스입니다. 네, 한번 바로 웨비나 아젠다를 보도록 할까요? 네, 아젠다를 보시면 먼저 제가 퓨전을 사용하여 3D 모델링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생성한 모델링을 저희 SCK 이승재 차장님께서 3D 맥스로 렌더링 애니메이션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웨비나가 끝난 후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모두에게 이제 손 세정제와 멀티 케이블이 포함된 손 소독제 패키지를 보내드리고요. 맥스에서 바로 고퀄리티로 렌더링할 수 있는 신 파일도 제공드립니다. 그리고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존재 중에서 추첨을 통해 치킨 세트를 보내드리는데요.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Q&A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서도 좋은 질문이나 질문을 많이 남겨주신 분들에게도 따로 드릴 예정이니 많은 질문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진행하는 첫 번째 세션의 목차입니다. 먼저 퓨전 360이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퓨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링 방법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한 제품 모델링 과정도 간단한 설명과 영상으로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퓨전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퓨전은 제품 설계와 제조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3D CAD, CAM, CAE 및 PCB 소프트웨어입니다. 정말 다양한 기능이 말 그대로 퓨전, 융합이 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퓨전을 사용한다면 단순 설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제작 프로세스의 처음과 끝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봅니다. 자, 그럼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림으로 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의 여러 기능 중 대표 기능들만 모아봤습니다. 모델링은 물론이고요. 애니메이션이랑 렌더링으로 실화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석이죠. 시뮬레이션, 캠, 전기 회로인 PCB 설계까지 다양한 엔지니어를 위한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능을 토대로 해가지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링에 관한 영상입니다. 파라메트릭 및 다이렉트 모델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리폼 모델링, 서페이스 모델링, 그리고 방금이죠. 시트 메탈 모델링으로 케이스를 만드는 영상입니다. PCB 설계로 전자회로도 구성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성한 디자인을 도면화하여 봄 리스트를 뽑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팀원들과 협업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웹사이트에서도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퓨전은 캠 기능도 가능합니다. 2.5축, 3축, 원통축 등 다양한 가공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혁신적인 기능도 제공합니다. 기존 부품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 무게는 가볍게, 강도는 단단하게 해주는 기능이며 다양한 결과값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품을 조립하여 동작을 부여하고 애니메이트까지 하는 제품 제작에 안성맞춤인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3D CAD와 차별화되어 있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니CAD라는 기능입니다. 퓨전은 다른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인벤터, 솔리드웍스, NX, 파라솔리드 등 설계 파일들을 불러올 때 파일 변환 없이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면서 불러오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죠.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벤터입니다. 인벤터에서 불러오고 싶은 파일의 위치를 알아내고 퓨전을 연 다음에 업로드를 통해 얘를 드래그 앤 드랍합니다. 자, IPT 파일을 그대로 불러오고요. 진행 상황이 다 되면은 왼쪽에 데이터 패널에 올라오게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바로 확인하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른 파일, 스텝 파일인가 엑스던과 T, 솔리드웍스 파일 등등에도 바로 불러오시면은 진행 상황과 함께 업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이건 역시 불러오시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이렉트 모델링으로 이렇게 구멍을 제거하거나 플랫을 제거하는 것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바로 로컬 환경뿐 아니라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면은 언제 어디서든 바로바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퓨전이 설치가 되지 않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는 보통 여러 번 저장 끝에 완성하게 되는데 버전별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뭐 옛 버전, 중간 버전을 따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당구소프트 마스코트 캐릭터 중 하나인 코마입니다. 데이터 패널에서 보니 제가 총 7번의 저장을 거쳐서 얘를 완성했네요. 물론 저장한 시각도 나오게 되고요. 자,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사이트에서 동일한 동작들을 다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버전 관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주석을 통해서 의견을 남길 수가 있어요. 여기다 수정사항을 입력하고 게시물을 클릭하면은 마치 댓글을 달듯이 표시가 되고요. 그 외에도 그림이나 글씨를 추가해가지고 보다 직관적이고 모델링한 사람과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퓨전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퓨전 360의 모델링 기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나 되는 모델링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프리폼, 파라메트릭, 시트메탈, 다이렉트, 서페이스, 그리고 메쉬 모델링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알아볼 모델링 기법은 프리폼, 파라메트릭, 그리고 서페이스입니다. 자, 먼저 파라메트릭 모델링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계 부품이나 케이스처럼 정확한 설계가 필수적인 제품의 효율적인 모델링 방법이죠. 정해져 있는 치수를 입력하다 보니까 수정이 필요하게 되면은 이런 치수를 변경하면서 수정 작업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페이스 모델링입니다. 솔리드만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곡면들이 많은데요. 그 곡면들을 설계할 때 쓰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곡면 역시 스케치를 사용하여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치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솔리드에 사용한 기능과 서페이스에 사용하는 기능들이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곡면을 다룰 줄 몰라도 바로 적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리폼 모델링입니다. 기존 방식들과는 다르게 프리폼은 옛날에 고무차륵 같은 거를 만지듯이 모양을 잡아당기거나 밀거나 하면서 모양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수를 통한 정확한 설계는 맞지 않지만 복잡한 형상을 쉽게 생성할 수 있고요. 초기 형상에 대한 컨셉을 잡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모델링 기법입니다. 그리고 점, 선, 면을 이용하여 모델링하기 때문에 점선면에 대한 객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디테일한 형상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오늘 만들어 볼 제품입니다. 로보 슈트와 웅이라고 저희 당구소프트의 마스코트 캐릭터인데요. 이 2개를 합치니까 그 오른쪽에 마치 탑승하는 것처럼 그림이 나오죠. 저는 이 로보 슈트를 방금 설명드린 기법 중에서 파라메트릭과 서페이스 방법을 이용해서 주로 만들었고요. 웅이 같은 캐릭터는 왼쪽에 있는 파라메트릭보다는 프리폼 같은 경우를 프리폼 기법을 많이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기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작업을 해야 될 게 이미지를 넣는 겁니다. 이런 아무런 빈 공간에서 얘를 생성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정면도, 측면도, 뒤쪽에서 바라본 후면도 같은 이미지를 삽입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기능을 따라 쓰는 거를 많이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설트에서 캔버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정면도형 화면을 불러오시고 퓨전에서도 정면도에다가 인설트 하죠. 그 다음에 측면도 역시 불러온 다음에 옆에 있는 면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면도, 측면도를 번갈아 가면서 모델링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림에 대해서 원하는 치수가 있다. 그러면은 캘리브레이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치수를 넣음으로써 뭐 그림의 사이 길이가 50, 40 이런 식으로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삽입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모델링 해야 되겠죠. 먼저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요. 정면도를 띄워놓고 가운데 기준선으로 잡아놓고 스플라인으로 외형을 땄어요. 스플라인을 외형 딴 다음에 이거를 리볼브로 전체적인 형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캐릭터를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바디와 아래쪽에 있는 바디가 나눠져 있고 가운데 보시면은 앞으로 유리가 된 바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분할하기 위해서 스플릿 바디까지 이용한 모습입니다. 이 과정도 한번 영상으로 제가 풀어봤습니다. 자, 정면도를 바로 띄워놓고요. 기준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스플라인으로 이 로봇의 외형을 천천히 따고 있는 모습이죠. 조절하면서 생성이 완료가 되면은 리볼브를 통해서 전체적인 형상을 만들고 쉘 기능을 이용하여 내부를 비워줍니다. 자, 그리고 스플릿 바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선을 기준으로 분할할 건지 선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그림을 활용하면 되겠죠. 작성한 스플라인으로 바디를 분할하고요. 하나 더 남았죠. 이제 유리 쪽에 있는 스플라인도 그대로 형상을 따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스플릿 바디로 똑같은 방식으로 마무리하면 되고요. 바디가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유리, 위에, 아래 이렇게 나눠지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같은 파라메트릭 모델링인데 팔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팔을 만들어 봤는데 로프트라는 기능을 사용했어요. 로프트 기능은 면과 면 사이를 바디로 채워주는 기능인데요. 팔 같은 경우는 이런 팔에 대한 중간중간에 단면에 대한 프로파일을 생성함으로써 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로프트로 만들게 되면은 미러 기능을 통해서 양쪽에 똑같이 복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옵셋 플랜으로 팔의 처음 시작 위치에다가 원을 그려줍니다. 치수를 정하고 위치를 잡아주죠. 그 다음에 플랜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 만들 프로파일에다가 플랜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생성한 플랜에다가 스케치를 그리게 되고요. 이제 여기에다 그리는 거는 팔의 중간의 단면 프로파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준선을 잡아주고 스플라인으로 절반만큼만 스케치를 해줍니다. 네, 좀 모양 조정하고요. 다 했으면은 반쪽에 똑같이 스케치를 미러하여 프로파일을 만들고 제일 밑에 하나 더 남았죠. 또 마찬가지로 각도나 길이를 주면서 그 위치에다가 플랜을 생성합니다. 자, 플랜을 만들면은 거기에다가 마지막 프로파일 만드는데 똑같이 그릴 필요 없이 이 이전에 만든 거를 프로젝트로 복사하시면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는 작업들은 그대로 로프트 하게 되면 모양이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 로프트에 대한 경로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로프트 기능으로 프로파일을 잡아주고 가이드 타입을 레일로 해가지고 모양이랑 방향을 잡아주는 모습이죠.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나눠지는 부품에 대해서 스플라인으로 그려주고요. 스플릿 바디로 얘를 바디 3개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손바닥이라고 하죠. 손바닥은 둥글기 때문에 필렛으로
처리를 해주고요. 살짝 스케일을 줄이기 위해서 0.95로 마무리하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리플레이스 페이스라는 기능으로 위에 있는 소매 부분이랑 붙여주는 기능입니다. 마무리가 다 되었으면 미러 기능을 통해서 반대쪽에 있는 팔까지 생성을 완료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다리죠. 다리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솔리드 기능이 아닌 서페이스 모델링, 곡면 모델링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면도와 측면도에 대한 다리, 외형을 스플라인으로 따왔고요. 그리고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프로파일을 면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면이 굉장히 많이 겹칠 텐데 그 겹치는 면들은 트림으로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면들이 나눠져 있는 거를 스티치라는 봉합 기능으로 합친 다음에 얘를 솔리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솔리드 만들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미러로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으로 보자면은 스플라인으로 먼저 다리에 대한 외형을 따는 모습이죠. 정면도에 대한 모형을 딸 수가 있고요. 이제 측면도로 돌아가서 마찬가지로 스플라인으로 똑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측면도에 있는 위치가 이상하기 때문에 무브로 가운데로 옮길 수가 있고요. 얘를 그대로 익스트루드 기능을 통해서 양옆으로 면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겹치는 면들을 트림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기준을 잡아주고 나머지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스플라인으로 먼저 외형 따라서 살짝 작업을 해주고요. 얘도 네, 면으로 만든 다음에 트림을 한 번 더 거쳐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들은 봉합 스티치 기능으로 합쳐주고 얘를 하나의 솔리드로 만들었습니다. 다리 모양에 따라서 필렛으로 둥글게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스플라인으로 분할되는 라인을 생성하고 그거를 스플릿 바디로 분할하는 것까지 그리고 미러 기능을 통해서 양쪽에 있는 다리가 다 보이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파라메트리랑 서페이스 모델링 이용해가지고 로봇 슈트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잡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프리폼이죠. 프리폼을 이용해서 웅이, 본 캐릭터 이름이 웅인데 웅이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프리폼 모델링은 보통 아이콘이 다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보라색이 있는 크리에이트 폼을 누르시면은 모드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대한 머리랑 비슷한 모양인 쿼드볼을 이용해서 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림에 맞춰가지고 에디트 폼으로 형상을 맞췄고 자, 인설트 엣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 모서리 같은 점선면에 대한 객체를 늘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전체적인 과정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굴이죠. 쿼드볼을 늘린 다음에 이렇게 에디트 폼으로 그림 맞춰가지고 간단하게 얘를 만드는 걸 볼 수가 있고 정면도를 다 했으면 측면도도 바라봐서 똑같이 그림에 맞춰가지고 만드는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 머리 했으니까 몸을 해야 되겠죠. 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쿼드볼을 넣어주고 그림 맞춰가지고 이렇게 배랑 목 쪽이랑 해가지고 모양 맞춰줍니다. 자, 그 다음에 측면도를 하는데 제가 지금 시메트리라는 대칭 기능 걸어놔가지고 앞뒤가 똑같이 움직여요. 그림 보시면은 앞에랑 뒤에랑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시메트리에 대한 기능을 끄고 뒤에 쪽만 다르게 에디트 폼으로 모양을 맞춰주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목 쪽에도 이제 결합된 부분이 좀 남지 않도록 위로 올리는 모습이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머리랑 몸이랑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은 팔이랑 다리를 만드는 영상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제가 코드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형상을 회전시켜주고 팔에 맞춰가지고 면을 잡아당기거나 선을 움직이거나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면도를 다 하고 측면도로 화면을 전환한 다음에 그림에 따라 맞췄고요. 그리고 손 같은 경우는 대체로 둥글기 때문에 커들보 하나로 따로 편집 없이 바로 만들었습니다. 자, 다리죠. 다리도 커드볼로 제가 만들었고요. 이것도 선이랑 면이랑 좀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발가락 부분이 좀 표현하기 어려워가지고 제가 인설트 엣지로 라인을 하나 더 추가한 거고요. 자, 옆에도 마찬가지로 앞이랑 뒤에랑 대칭적인 그림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시메트리를 풀어주고 앞에만 따로, 뒤에만 따로 개별적으로 모양을 맞춰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발가락 튀어나온 게 지금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인설트 엣지를 통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안쪽으로 드러내고 밑에 있는 발가락도 추가를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따로 늘렸죠. 그래서 뒤에도 화면을 돌리면서 모양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네, 마무리는 이제 미러 기능을 통해서 팔이랑 다리랑 다 양쪽으로 붙여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모델링 완성하게 되면은 저희가 색상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퓨전 안에 있는 어피어런스와 데칼 기능을 통해서 색상을 넣고 뭐 저희 당구 소프트 로고도 집어넣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완료된 거를 이 퓨전 안에 있는 렌더링 기능을 통해 가지고 시각화 기능을 추가한 게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에요. 오른쪽 사용한 거는 인캔버스 렌더와 클라우드 렌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제품 모델링을 다 끝난 다음에 이거를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링크로 만들어요. 링크로 만들거나 이렇게 QR코드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공유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여유 괜찮으시면은 위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니면 링크를 따라 써가지고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모바일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 왼쪽 아래에 대한 그림처럼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퓨전에 대한 어플이 있다 그러면 어플에서 바로 열릴 거고 어플이 없다 그러면은 컨티뉴잉 브라우저를 통해서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웹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네, 채팅창에다가 하나 올려주셨는데 이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은 사이트에 열릴 겁니다. 자, 저도 한번 바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웹사이트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서 움직이거나 회전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게 뭐 부품이 어느 걸로 되어 있냐 궁금하시면은 여기 모델 검색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부품에 대한 거를 쭉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보고 싶은 건 남기거나 이런 식으로 없애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모양 분해를 통해 가지고 얘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건 좀 징그러우니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은 잠시 키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마크업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텍스트를 남기면서 저희가 의견을 주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죠. 뭐 어디 수정 바랍니다.
해가지고 스냅샷 저장하시면은 이게 그대로 이렇게 이미지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 모델링 제작자에게 주게 된다면은 그 제작자는 이걸 확인하고 뭔가 수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끄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한번 영상으로도 다시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렌더링부터 공유까지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렌더링이죠. 왼쪽 디자인에서 렌더로 변경한 다음에 어피어런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색깔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질이 있으면은 왼쪽에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씬 세팅이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런 배경에 대한 색깔이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 카메라에 대한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특이한 배경을 원하신다면은 이제 엔바이러먼트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빛에 대한 환경도 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인 캔버스 렌더라고 누르시면은 로컬 환경에 있는 PC 사양을 이용해 가지고 캔버스 렌더링이 진행이 돼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진행 사항이 나오는데 이거를 제일 오른쪽에 인피니트로 두시면은 얘가 끊임없이 계속 렌더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렌더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 그러면은 얘를 끄는 게 아니고 이제 캡처를 통해 가지고 네, 로컬 환경이나 클라우드에다가 따로 저장할 수가 있고요. 자, 아니면은 클라우드 렌더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렌더를 통해서 바로 진행할 수가 있고 클라우드 렌더 통하면은 속도를 인캔버스보다는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처럼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공유 링크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쉐어 퍼블릭 링크를 통해 가지고 링크를 만들고요. 그거를 그대로 사이트에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봤던 거 있죠?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다운로드에 대한 권한을 켜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유받는 사람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자료를 주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남길 수도 있지만 오른쪽 위에 보시면 다운로드가 있죠. 다운로드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뭐 스텝 파일이나 뭐 퓨전 파일 이런 식으로도 공유받은 사람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데이터 모델링이 다 끝나고 공유까지 해가지고 제가 사장님한테 모델링 넘겨드렸죠. 그래서 사장님은 모델링을 확인하고 이제 바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소리가 안녕하세요. 3D Max를 이용한 고퀄리티 렌더링을 발표할 SK의 이승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아젠다는 간단히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D Max를 활용하면 애니메이션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퓨전 360도 렌더링 퀄리티가 좋지만 3D Max에서는 고퀄리티 렌더링을 가지고 영상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3D Max의 애니메이션과 영상 작업이 정말 쉽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인형이나 장난감 대상뿐 아니라 인테리어나 조형물 등에서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스톱모션을 사용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었었는데요. 그럴 때 3D를 사용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주면 더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에도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콩순이의 경우도 3D로 자연스럽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캐릭터를 잘 어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영상을 외주로 주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매액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3D 소프트웨어에도 많은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적은 노력으로도 퀄리티 높은 3D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웨비나를 발표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문 3D 그래픽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3D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3D Max가 그렇습니다. 3D Max는 제조와 게임, 애니메이션 등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그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 독특한 소프트웨어인데요. 3D Max는 해를 거듭할수록 적은 노력으로도 최상급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 있게끔 진화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D Max는 정말 쉽기 때문에 이번 발표의 앞부분에서는 단 10분으로
불러온 스텝 파일에 재질을 입히고 뼈대를 만들고 적용해서 애니메이션하고 영상으로 만든 것까지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10분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이후 몇 분간은 부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스텝 파일을 불러오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퓨전 360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3D 관련 툴과 호환되는 스텝 파일을 불러오겠는데요. 어떤 메뉴를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불러오면 물론 몇 가지 세팅해 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3D 전문가가 아니라면 여기서 맡기는 것이 첫 번째 장벽일 텐데요. 하지만 그런 문제는 이미 다 세팅되어진 기존의 환경에 불러온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해보실 수 있도록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3D Max 씬 파일을 그대로 이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공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의 3D 데이터가 오토캐드로 작업했던 인벤터에서 작업했던 스텝 파일을 포함한 어떤 3D 파일을 그냥 이 3D Max의 씬 안으로 그대로 드래그해서 집어넣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러보실 수 있습니다. 3D Max와도 워낙 호환이 완벽해서 따로 만질 필요도 없이 그대로 잘 불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렌더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곰처럼 생긴 모델링을 앞으로 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이 웅이 모델링에 쉐딩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타임코드를 영상 아래쪽에 넣어서 정말 10분 안에 완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의 M을 눌러서 머티리얼 에디터를 꺼내겠습니다. 쉐이딩, 즉 질감 작업을 여기서 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여러가지 재질 샘플이 있는데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바로 스탠다드 서페이스입니다.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꺼낸 후 이 웅이 모델링에 어울리는 색을 먼저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을 선택했으면 이 웅이 모델링에 연결해 주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연결해 주면 끝입니다. 그럼 색이 변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모델링이 몇 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몇 번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플라스틱처럼 빛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스페큘러 값을 조절해야겠습니다. 러프니스에 1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제 다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느낌보다는 이런 느낌이 괜찮을 듯 합니다. 이 머티리얼이 어울리는 것 같기 때문에 3개 복사한 후 머플러와 눈동자에 각각 해당되는 색을 만들어서 연결하겠습니다. 3D Max의 모든 복사는 키보드의 Shift를 누르면 됩니다. 머티리얼도 Shift를 누르고 복사했습니다. 눈과 눈동자는 스페큘러가 있는 것이 어울릴 것 같으니 러프니스를 1이 아닌 0에 가까운 값으로 해주겠습니다. 0은 스페큘러를 완전히 받고 1은 아예 차단합니다. 다 했으면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듯 3D Max에서는 재질 작업을 직관적이면서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알아야 할 것도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모델링 불러와서 웬만한 재질 작업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질 작업은 끝났으니 머티리얼 에디터는 끄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한 뼈대를 만드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뷰를 앞에서 보면서 뼈대를 생성하겠습니다. 3D Max에서는 바이패드라고 불리는 캐릭터에 특화된 뼈대가 있어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퀄리티도 좋은데 쉽고 빠른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3D 소프트웨어가 여러가지 있음에도 우리나라 게임 분야의 대부분은 3D Max를 이용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이패드 뼈대를 웅이 캐릭터에 맞게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쉽고 빠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스텝 파일을 불러온 이후 재질 작업에 이어서 애니메이션을 위한 뼈대 세팅까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기능 말고 다른 기능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애초에 캐릭터를 위해 설계된 바이패드 뼈대를 내가 원하는 캐릭터에 맞게 맞춰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3ds Max 외에도 정말 많은 소프트웨어를 다 다루기 때문에 3ds Max만 특별히 작업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워낙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10분 안에 완성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3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시키려면 W, 회전시키려면 E, 크기를 바꾸려면 R을 누르고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 무브 로테이션 스케일만 계속 누르면서 뼈대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관절 부분에 맞춘다고 생각하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는 작업을 전문용어로 리깅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제가 쉽다고 해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생소하기 때문에 서투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만 따라해보면 금방 감을 잡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몸을 뼈대와 연결하는 작업을 하겠는데요. 먼저 몸을 선택하고 스킨이라는 기능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몸에 연결하고 싶은 뼈대를 선택해서 추가해주면 끝입니다. 만약 모델링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다면 더 편했을 텐데 지금 원본 모델링이 팔, 다리, 머리가 각각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각 분리된 부분을 따로 다 선택해서 똑같은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도 스킨 작업해 주었고요. 이제 각각 팔을 선택해서 똑같이 스킨 작업 해주겠습니다. 똑같은 작업의 연속입니다. 몸 선택해서 스킨 누르고 뼈대 추가하는 반복 작업입니다. 발도 마찬가지로 같은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따가 확인해 보면은 몸과 뼈대가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애니메이션은 몸이 아닌 뼈대를 움직여서 애니메이션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떨어져 있는 모델링은 모두 이 스킨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킨 작업은 다 되었고요. 이제 잘 되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관절 부위 뼈대를 움직여 보고 모델링과 뼈대가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잘 연결된 듯 하고요. 이제 애니메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흔드는 간단한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머리 뼈대를 선택하고 아래 타임 슬라이더에서 프레임만큼 애니메이션이 될지 정해주고 움직여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쉽게 고개를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팔을 들어올리는 애니메이션도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타임 슬라이더에서 원하는 만큼 프레임을 이동시키고 팔을 움직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간단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른 쪽 팔도 똑같이 애니메이션 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작업한 팔에 애니메이션을 반대쪽 팔에 복사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레임으로 이동해서도 똑같이 값을 복사해 넣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오른팔의 애니메이션을 왼팔에 복사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해서 확인해 보면은 머리와 팔을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렌더링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축키 F10을 눌러서 렌더링 옵션을 보겠습니다. 렌더링은 딱 3가지만 세팅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상단의 타임 아웃풋입니다. 여기서 렌더링할 범위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현재의 애니메이션을 0부터 60프레임까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0프레임에서 60프레임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웃풋 사이즈입니다. 임의로 적을 수 있도록 커스텀으로 하고 원하는 사이즈를 적겠습니다. 저는 1080p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렌더 아웃풋입니다. 파일을 눌러서 어느 폴더에 어떤 이름과 포맷으로 저장할지 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링된 결과물입니다. 나중에 편집이 다 된 것을 봐야겠지만 여기까지 아마 10분이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원본하고 색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단 10분이면은 3D 파일을 불러와서 재질을 입히고 뼈대를 만들고 적용해서 애니메이션하고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기능도 여기서 더 알 필요도 없이 지금 제가 사용한 기능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3D Max는 해를 거듭할수록 적은 노력으로도 최상급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 있게끔 진화했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시장 말고도 다른 업계에서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표정 연출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모프라는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역시 너무 쉽기 때문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모프는 형태가 점점 다른 형태로 바뀌게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표정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표정을 미리 만들어 놓았고요. 이제 기본이 될 표정을 선택하고 모퍼라는 기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표정들을 선택했고요. 자, 그럼 먼저 레프트의 수치를 높여 보겠습니다. 그럼 눈이 옆으로 가는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를 선택하면은 입모양을 오므리는 표정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이밍은 제가 직접 한 것인데 입을 오므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그냥 5라고 적었습니다. 라이트는 눈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새드는 입모양을 시무룩하게 하는 것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서프라이즈는 놀라서 눈이 조그매지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정 애니메이션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방금 몇 가지 표정으로 만든 간단한 표정 변화를 렌더링해 보았습니다. 이렇듯 표정 애니메이션도 정말 쉽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것은 웅이 캐릭터가 메카라는 캐릭터를 타고 있는 모습을 연출해 보았는데요. 3D Max에서는 유리나 액체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재질을 쉽게 표현 가능하고, 라이트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이나 불이나 전기 같은 이펙트를 활용한 화려한 표현, 그리고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환경 효과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추가 요청이 있다면 시리즈로 제작할 수도 있고요. 만약 스스로 방법을 알아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놀드 렌더 사이트인데요. 3D Max 유저 가이드 페이지에서 정말 많은 정보와 튜토리얼 그리고 리소스까지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나 카메라, 쉐이더 등등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튜토리얼 부분입니다. 튜토리얼을 자세히 보시면은 따라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예제 사례와 러닝씬에서는 다양하게 세팅된 씬들을 바로 다운로드해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머티리얼 라이브러리에서는 다양한 재질들도 다운로드해서 모델링에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위치는 그냥 구글에서 아놀드 렌더라고 검색만 하셔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 3D Max를 통해서 전문 3D 그래픽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고퀄리티 3D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